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M2E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M2E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W2E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Move to Earn이라는 말도 있고 Work to Earn이라는 말도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걸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테픈이라고 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됐거든요. 토크노믹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잘 돼 있던 건 아닌 터라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상장한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 홀더들은 뭐 뽕을 뽑은 홀더도 많은데 중간에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현재 그런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한번 터짐으로써 요즘 이제 이 M2E에 관련된 NFT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NFT가 있어요. 이제 스니커즈, 슈퍼워크, 트레이서, 그리고 스텝워치, 이렇게 4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싸돌아다니면서 디스코드와 백서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출시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그 정식 출시라고 해서 앱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식 출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온 어플은 없습니다. 이제 스니커즈부터 이야기를 하면,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3렙만 달성을 하시면은 요거 직접 테스트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정식 출시는 미정이고요. 슈퍼워크는 7월 7일 홀더 이때 CBT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퍼블릭 베타 예정인데, 3분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고시기네요. 이제 시작이죠. 7, 8, 9 이 3개월 안에 출시한다는 것 같고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CBT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정식 출시는 미정이고요. 스텝워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체가 현재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 지금 테스트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자,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스니커즈가 90K, 1K당 1000이죠. 9만명, 슈퍼워크가 31,000명, 트레이서가 26,000명이고요. 스텝워치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 하인만 보면은 스니커즈가 짱 아니에요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봇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봇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째고요. 왜냐, 이 봇이 옛날에는 그 화이트리스트를 따려면은 그 마케팅하는 거 있잖아요, 막 초대 이벤트 이런 것 때문에 봇을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니커즈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답 자체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으나, 제가 판단하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주로 이 디스코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요거 체크하시는 거 아시죠? 맨 처음에 디스코드를 들어갈 때 요 버튼을 눌러야지 이 게시판들이 다 열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버튼 개수를 보고서 결정해요. 이 버튼 개수가 결론은 실제로 들어온 홀더 수인데 이 개수가 안 맞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봇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보시면 90K라고 있잖아요. 90K에 트위터도 50K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스니커즈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트위터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디스코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요 버튼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16,202명이 이 게시판들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4,000명은 뭘까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허수도 조금 섞여 있겠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현재 멤버 수는 31,800명인데 클릭수가 어때요? 31,600명이죠. 확실히 좀 이거는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더 말 안 할게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26,60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룰로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21,000명 있죠. 오, 확실히 많죠. 자, 그리고 마지막 스텝워치인데요. 스텝워치는 왼쪽에 그 인원수가 안 적혀 있어요. 요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홀더 수는 현재 민팅이 끝난 NFT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2,200명,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2,500명입니다. 홀더 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하면은 민팅을 한 이 오픈시 컬렉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너라고 있습니다. 오너가 바로 홀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체인입니다. 체인은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FT의 코인. 자, 구매할 때 요걸 사용해야 된다. 자, 스니커즈는 클레이입니다. 슈퍼워크도 클레이고요. 트레이서는 니어, 그리고 스텝워치는 매틱을 선택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클레이가 솔직히 굉장히 대중적이죠. 솔직히 트레이서나 스텝워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나름 힘들다라는 거, 요거는 꼭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민팅 일정 같은 경우에 스니커즈와 슈퍼워크는 종류고요. 트레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스텝워치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끝났고요. 2차 민팅 예정인데 1차 때 조금 잔실수가 많았는지
그런지 그 2차 민팅이 아직 확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민팅가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는 250 클레이, 330 클레이, 퍼블릭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원화로 치면 75,000에서 99,000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바닷가가 2,000 클레이예요.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0배 정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민팅하신 분들은.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 350에서 420 클레이, 즉 10만 원에서 12만 정도 이제 돈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닷가 기준으로 보시면 1200 클레이, 즉 36만 원 정도, 약 3배에서 3.5배 정도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서는 아직 민팅가, 바닷가가 없고요. 스테버치는 530 매틱,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36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2차 시장에 아직 없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바닷가를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토크노믹스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코인이 채굴이 돼요. 그 토큰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토크노믹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틸리티고요, 하나는 거버넌스예요. 유틸리티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고요. 거버넌스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발행이 될 수 있는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약,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이제 뭐 토큰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욱더 비싸게 이렇게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스테프니 GMT랑 GST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다 각자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스니커즈나 뭐 슈퍼워크나 트레이드나 스테버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틸리티 코인이 그 NFT 명칭에서 따옵니다. 스니커즈의 SKG, 슈퍼워크의 워크 WAK, 트레이더의 TRC, 그리고 스테버치의 SWP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토큰 4개는 무제한으로 발행이 됩니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이 돼 있는데 요거는 뭐 투표권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되게 활용도가 높긴 해요. 자체적인 소각은 없겠지만 요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투표권을 많이 준다는 거는 내가 좀 더 이 NFT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스왑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던 이 유틸리티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으로 스왑을 함으로써 바꿔가지고 파는, 어떻게 보면 찐 화폐 단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굉장히 다 빵빵합니다만, 일단은 스니커즈부터 얘기하면은 컴투스 아시죠?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클레이 다이스,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이상한데 클레이인데 폴리곤이랑 파트너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아마 가장 현재 붐하다는 팔라가 있습니다. 팔라는 이제 거래소죠. 자,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크림, 이거 신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발계 중고나라인데 사실 중고나라급처럼 굉장히 유명해요. 나이키나 이제 리셀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림 모르시면 간첩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크림과 네이버지, 제페토 만든 곳이죠. 그리고 클레이 시티, 클레이 다이스, 위메이드, 팔라, 다들 NFT 좀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에서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파트너십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팜이라 그래서 P2E 게임 있죠. 그리고 선미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 다이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테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곤, 매틱 관련해서 폴리곤이 있고 선미야가 엮여 있고요. 게이트.io와 MEXC입니다. MEXC와 게이트.io는 이제 거래소인 거 아시죠?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토크노믹스가 바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각각의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 자전거 모드가 있어요. 대부분 슈퍼워크나 트레이서나 스테버치는 제가 알기로 아직 걷는 것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스니커즈는 좀 개성있게 자전거 모드라는 걸 추가했더라고요. 슈퍼워크는 이름 있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강점이라는 게, 저는 NFT 판단할 때 하이비라고 해서 디스코드 인원도 확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십이에요. 어떤 백이 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각 컨텐츠를 구상을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내용을 좀 구상을 해놨더라고요. 마지막 스테버치인데요. 솔직히 얘는 특이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거버넌스 코인으로 신발을 수리하더라고요. 다른 NFT들은 다 이 유틸리티 코인을 이용, 즉 무제한 코인을 이용해야 되는데 스테버치는 이 거버넌스를 이용하는, 즉 개수 제한이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이 많아요. 막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거 스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 수리를 하지 않냐, 안 그러면은 내가 코인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막 수리해야 되는 판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래소 4곳 상장 확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인데 일단은 요 관련 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 뭐 허니비나 K-웨일즈 방에다가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자들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백서. 우리가 솔직히 코인 투자할 때 백서 잘 안 보죠. NFT도 그렇고. 하지만 P2E나 M2E, 즉 뭔가 토큰을 채굴하고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요런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백서라는 걸 봐야 돼요. 요즘에는 백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보기 편해요. 저 이거 보면서 뭘부터 봐야 되라고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백서 들어가시면 토크노믹스 요것만 우선 보시면 돼요. 이 토크노믹스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파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스템이나 뭐 걸으면은 뭐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신발은 어떤 등급까지 있고 이러는데, 신발 등급이 이제 총 4등급으로 나눠지네요.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내구도, 스태미나, 던파에서 피로도라고 아시죠?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은 게임을 더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스태미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막말로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채굴이라는 게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수리만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태미나를 제약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신발 종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되게 다양해요. 스니커즈는 5종류인데 워킹, 조깅, 러닝, 볼트, 언리밋, 각각의 그 종류에 따라서 걷는 것들에 대한 속도 제약을 거는 거죠. 워킹은 걸어야지만 채굴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언리밋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제 리빌 전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 자체는 현재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레어리티나 이제 뭐 취즈 종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공간 같은 것들을 좀 이제 구상을 한다. 그리고 토크노믹스, 아까 말한 것처럼 SKG와 FNF를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지, 요게 좀 사실 키포인트가 됩니다. 소각에 대한 내용은 신발 구매, 신발 판매, 신발 수리, 신발 레벨링이나 뭐 브리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배죠, 단어로 치면. 신발도 교배를 할 수 있다. 두 개 합쳐서 애를 낳는 거다. 이게 브리딩일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합성은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느낌이죠. 합성과 브리딩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신발들끼리도 뭐 교배를 한다라고 하면 암컷 신발이랑 수컷 신발이 교배를 해서 하나를 낳는 거거나, 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뿅 더 좋은 게 탄생하거나, 이런 합성. 그리고 럭키 드로우, 듀브레 구매 장착. 듀브레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아이템 같은 것도 구매 판매. 아이템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막 2배속으로 채굴하기, 2배 빨리 걷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템으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랜드, 이제 뭐 땅 같은 거 사고 팔고 랩업하고 수리하고 아이템 사용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된다. 마지막으로 오픈 모드의 유저 광고 수익, 현금화 수수료 소각 등등 이런 것들이 좀 구성이 돼 있다. 한글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워크입니다. 슈퍼워크도 뭐 로드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베타 테스터, 클로즈 베타, 퍼블릭 베타 등등등 컬렉션, 그리고 CEX 상장. 네이버 제트랑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제페토 메타버스랑 연동을 하네요. 이게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메타버스가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는 굉장히 많은 유저가 있어요. 5억 명인가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들어서 특히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크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슈퍼워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벤트 내용은 이 추첨을 통해서 크림 포인트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100명에게 30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몰아서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다음 주에 발표인데 여튼 등등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뭐 이용 가이드라고 하면 베이직 모드, 프로 모드, 렌탈 시스템, 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갈 거야. NFT 슈즈 종류에도 이제 4개로 나눠져요. 스니커즈랑 좀 다르죠. 워커, 조거, 러너, 올라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올라운더는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NFT 등급이 노말, 레어, 에펙, 유니크, 레전더리인데 현재 민팅으로서는 레어까지만 현재 나왔어요. 레어 총 500개고요. 나머지가 다 노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점점 더 이제 등급을 합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WALK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게 유틸리티 코인이죠. 걸으면서 채굴을 할 수 있고요. 획득 조건도 하루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소각 관련해서는 신발 랩업, 수리, 제작, 스탯 초기화, 그리고 아이템 강화, 합성, 구매. 그리고 NFT 관련해서는 NFT도 이제 뭐 수수료나 베이직 풀, 래플 뭐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는 하네요. 소각처는 이제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예정이다. 좀 확실히 좀 뭔가 스니커즈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인데 확실히 스니커즈보다는 거버넌스 토큰 자체가 조금 개수가 적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분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나온 건 없네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획득하려면은 이제 좀 레벨 높은 신발들만 좀 획득을 할 수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이서입니다.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신발 디자인이 굉장히 조금 뭐 미래 시대의 신발 디자인이에요.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운동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동화에 좀 많이 가깝다라고 하면은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보면은 일단 굉장히 뭔가 되게 많아요. 뭐 신발 합성, 뭐 파츠도 많고, 브리딩은 P2E 생태계의 모든 악의 근원, 그러니까 즉 NFT 두 개를 합쳐서 따지르는 게,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NFT가. 그러면은 1만 개 한정이라고 해도 계속 찍 싸다 보면은 늘어나요. 왜냐면 이게 합성은 두 개를 합치면 하나를 만들어서 소각이 되는데, 브리딩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싼다.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밑으로 더 개수가 늘어나니까 NFT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서는 이거는 뭐 이제 뭐 성공 확률, 막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인데 복불복이네요. 사실상 이걸 보면은 KRPG, KMMORPG의 느낌이 강화 시스템이 있네요.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시죠. 뭐 채굴 공식에 대해서도 있네요. 오휴. 저는 이제 특성화고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은 대가리 터지니까 안 볼게요. 소셜 기능에 뭐 티어 시스템, 메타버스, 랜드 땅 따먹기 초대 시스템, 소셜, 아케이드에서 챌린지 모드, 뭐 돼지 저금통 모드, 팀 배틀 모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직 커밍 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다. 토크노믹스 TRC, HLT 이거는 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유틸리티죠. 광고 시청 후 걷기, 걸으면 얻는다, 럭키박스를 얻는다. 소각은 티어 강등이라고 해야 되나? 강등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는 승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갈수록 티어가 높은 건가? NFT 래플이나 거래 수수료, 신발 빌드, 신발 만드는 거죠. 파츠 업그레이드, 수리, 분해하는데도 토큰을 써야 돼? 개같네. 자, 신발 액세서리 끼고 업그레이드하고 등등등에 대한 소각으로 쓴다라고 하네요. 뭐 항상 거버넌스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획득이나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고, 뭐 추후에 런치패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쓸 수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스텝워치입니다. 스텝워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되게 신기한 거, 얘네들은 디자인이 시계예요. 말 그대로 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신발 모양이 아니라 시계여서 조금 되게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베타 버전은 다음 가을경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Q4 4분기에 좀 나올 예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아니라 시계로 해야 되나 얘는? GPS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되게 워치로 할 수도 있겠네요. 핸드폰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병합이네요. 두 개를 병합하면 새로운 NFT를 얻을 수 있다. 기본 속성이 바뀌거나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두 개 합성해서 똑같은 등급이 나오거나 더 높은 등급이 나오거나 굉장히 복불복인 거네요. 똑같이 소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리, 커먼, 파인, 슈페리얼 이런 것들은 이제 쿨다운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생산성에 대해서 내용인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는 그 살짝 스태미나 같은 존재일 것 같네요. AFK 좀 잠수 탔을 때 페널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카운트다운. 오, 이거 좀 개무서운데요? 자, 이제 해당 특정 시간에 운동 안 하면은 시계 내구도가 25% 깎인대요. 무섭네요. 야, 이거는 좀 거의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운동 이 악물고 하려면 스텝워치 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토크노믹스, 자, SWP 메인 요거에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5억 개 정도, 그리고 폴리곤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인데 이런 거 참조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SWE 요게 이제 채굴하면서 보상인데 이제 요거를 채굴을 해서 메인 토큰으로 스왑을 한다 이런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스왑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2E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사실 다 비슷해요.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데 내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잘 판단하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스니커즈나 슈퍼워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니커즈는 아직 리빌 전입니다. 리빌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국룰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때문에 슈퍼워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원래 1000 클레이였는데 800, 700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더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슈퍼워크도 올랐으니까 스니커즈도 리빌하고 떨어졌다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리빌하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슈퍼워크는 쉽지 않은 그중 하나가 된 것뿐이지 꼭 이 M2E가 리빌돼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투자하실 때는 이 4개 중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스니커즈나 슈퍼워크는 이미 민팅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2차 시장으로 거래해야 돼서 민팅가, 즉 초기 진입하신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중간에 안 좋은 프로젝트 이슈나 AMA가 발표되면은 처음에 민팅한 사람들은 어차피 익절이라서 다 던질 수도 있어요. 이제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트레이서나 스텝워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민팅에 대해서 아직은 민팅이 남아있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트레이서와 스텝워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화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서는 아직 이제 민팅도 안 했다 보니까 화리를 직접 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화리를 따고 민팅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는 NFT 100개 중에서 90개는 익절이에요. 10개 정도는 손해보거든요. 물론 근본이는 NFT 기준이고 걔 듣보잡, 10듣보잡 NFT는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거의 손해도 수수료 떼는 정도? 그 정도라고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트레이서나 스텝워치 정도는 이제 화리로 진입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인 거는 니어나 매틱이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체인이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 NFT 시장 중에서 클레이나 그 이더리움이나 보라 이런 거로는 다들 민팅 해보셨는데 니어나 매틱으로 해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정말 적어요. 특히나 매틱은 그나마 있어요. 옛날에 매틱으로 나오는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근데 니어는 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무시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슈퍼워크가 좀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좀 진입을 좀 확실하게 좀 싸게 하고 싶으면 트레이서나 스텝워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M2E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솔직히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뽀드득 설거지 할 만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이제 슈퍼워크를 홀딩 중인데 트레이서나 스텝워치도 이제 나오면은 활이 따면은 저도 살 거고요. 한두 달 정도 채굴하고 팔지 않을까? 왜냐면은 스탬프도 그렇고 물론 역사가 반복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반복이 또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저에 대해서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한번 다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무사하게 민팅 하시고 수익 실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끝내는 쪽으로 해볼게요.